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예. 뭐 오늘 좀 빠져도 여러분 마음이 뭐 그렇게 뭐 또 쿵쾅쿵쾅 거리시고 뭐 아이고 또 잠 못 자는 거 아니야.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. 이런 깔끔한 조정, 예, 아주 좋아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 이야기니 뭐 해외 소식이니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는데, 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실적,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, 앞으로 동향, 이런 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도 또 깨알같이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면, 예, 어디 가서, 예, 삼성전자 이빨 까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뭐 반도체 1등이야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시다가, 자, 스마트폰 요거 한번 보십시오, 여러분. 자, 일단 요거 점유율부터 딱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, 예, 맨 위에 있는 게 삼성, 예, 그 두 번째 왠지 막 있는 거 요게 애플, 그 다음에 노란색이 샤오미, 그 다음에 뭐 오포, 비보, 뭐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. 보시면 요 애플이 4분기마다 점유율을 1등을 했어요. 4분기마다 점유율을 애플이 1등을 했고, 뭐 그 외에는 삼성이 거의 1등을 했습니다. 4분기에 백만장자님 4분기에 왜 1등해요? 보통 9월 달에 애플 아이폰이 이제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. 9월 달에 출시가 되면 매출로 이어지는 거 11월, 12월 이렇게 4분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애플이 이 아이폰 영향으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, 자,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21%, 그 다음에 애플이 17%, 삼성전자가 전 세계 이번에도 1등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이번 2분기에 1등을 했는데, 사실 저는요, 요것 때문에 그 중국, 여기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.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보시면 삼성전자가 18%고 중국 브랜드 샤오미, 뭐 리얼미, 아노, 오포 다 해가지고 61%예요. 그래서 저는 러시아 때문에 이번에 1등을 조금 아리까리한 1등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 외로 뭐 튼튼한 1등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원래 러시아 시장에서 한 38% 정도 됐습니다. 지난 2월 달이죠. 예,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일어나면서 서방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. 그래서 러시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80여 개 해외 뭐 큰 기업들, 나름 뭐 글로벌 기업들 다 이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중단하고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러시아에서 자리를 메운 건 뭐냐면 중국 기업이에요.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참고로 올해 5월까지 샤오미, 뭐 리얼미, 아노, 오포 이 중국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 점유율 한 61% 차지를 했죠.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다도 거의 한 17%포인트 급등을 한 거예요. 거의 삼성전자 거를 거의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애플 것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11%, 10% 정도 됐거든요. 러시아에서. 지금은 5%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삼성전자도 엄청 쪼그라들었죠. 그래서 지금 전쟁 이전 삼성하고 애플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거의 한 절반을 차지를 했는데, 지금 뭐 거의 3개월 만에 중국 브랜드가 거의 장악을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쪽에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남미나 이런 쪽에 선방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저는 이 삼성전자가 1위를 출하량 기준입니다. 어디까지나 출하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.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저 앞에 보시면 2021년 Q2 돼 있죠. 전년 동기보다 몇 퍼센트 상승을 했냐면 3%포인트 오른 21% 점유율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전년 동기는 뭐 러시아 이런 거 사태가 사실 제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든 건데요. 이런 러시아에서 삼성전자가
점유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점유율이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증가했다라는 거. 그만큼 러시아 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삼성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. 그만큼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좋아졌다.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뭐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점유율만 유지했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작년 전년 동기하고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그만큼 좋았다.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3분기 3분기라 해봐야 이제 다음 달,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이제 뭐 나옵니까? 폴더블 나오죠. 폴더블 올해 작년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출하량이 증가하면 이거는 플래그십 모델 아닙니까?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고 1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보다 2%포인트 상승한 점유율 24%를 기록했어요. 1분기에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%포인트 상승한 24%, 그때도 1위를 올랐어요. 자, 애플은 2분기에 3% 오른 17%의 점유율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물론 우리가 애플은 이게 출하량은 우리보다 적지만 매출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애플은 이 스마트폰 시장을 연 회사고 우리는 이제 추격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좋다. 이것 때문에 우리 모바일 디램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고마워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중국 업체 이 샤오미, 오포, 비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삼성전자하고 애플 뒤를 이었죠.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에서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. 그래서 전 세계 유럽이나 뭐 남미나 북미나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중국에 대한 폰에 대한 이미지는 최소한 좀 떨어지고 있다.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샤오미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14%인데 한 3%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. 샤오미는 전년 동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오포하고 비보도 각각 10%와 9%로 1%포인트 점유율이 내려왔습니다. 이 자료는 CNB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체적으로 9% 정도 감소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 중저가형 이 A 시리즈의 호조에 힘입어서 점유율을 높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중저가형 A 시리즈가 호조했다. 삼성전자 A 시리즈하고 경쟁하는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들입니다. 그만큼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선방을 했다.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, 애플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.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해외 나가면 LG, 삼성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, 우리 뭐 친척이 되든 우리 먼 친척이 되든 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다. 이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